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마이크론이 올해 4%인 HBM 시장 점유율을 내년 30%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반도체의 수혜 강도가 더욱 강해질 거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미 반도체의 듀얼 TC 본더는 글로벌 반도체 고객 사양에 최적화된 장비로 지난 4월 수주 이후 상반기까지 약 800억 원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향후 5년간 목표 수익률을 5.4%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의결한 목표 수익률 5.6%보다 0.2%포인트 감소한 수준인데요.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고 대체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오늘 하루 동안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이브는 전날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약세로 출발했지만 민 대표가 2차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종가 20만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HBM 납품이 본격화된 가운데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YC, 테크윙, DI 등 HBM 테스트 공정 관련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HBM 테스트 공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오는 만큼 관련 기업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었고 또 미국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우리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줬는데요. 하지만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등 다음 주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신드라 매매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시장 속에서 도 수익 내는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핑크 맞추셨네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요즘 시장이 참 안 좋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현재 폭발적인 또 수익이 기록이 또 나면서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름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이제 도와드리게 되면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만 해도 제 소개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23년도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보시면 2월 달부터 작년 한 10월 달, 11월 달까지 이제 매매했던 매매 일지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이제 매매하는 걸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주도주 종목들을 하루만 거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원사이클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또 창출해드리고 있습니다. 강한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항상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저는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보다는 압도적으로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을 위주로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빨간색은 제가 매수했던 자리들, 파란색은 제가 매도했던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또 11월 달에 제가 이제 여기 신들의 매매 신호에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버티, 두산 로보틱스였죠. 보시면은 매일 B가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일봉 차트예요. 근데 이거를 뭐 보시면 이게 4만 원대에서 뭐 10만 원대, 9만 원대까지 매매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뭐 4만 원대에서 이제 거의 뭐 10만 원대 넘게 매일매일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을 거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강한, 제가 판단했을 때 정말 강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종목을 뭐 하루만 거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일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종가 베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샀는데 바로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한가 따라잡기로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당일날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돌파 매매나 이제 눌림 매매를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전문가긴 하지만 좀 약간 트레이더에 가까워요. 그래서 정말 뭐 이렇게 주식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월천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제 제자분들 중에서 매월 월천 어떤 매매일지나 아니면 계좌를 보여주시고 저한테 드디어 월천을 달성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월 평균 수익률이 75%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저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월 평균 75%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예수금이 좀 괜찮아요. 예수금이 좀 많으신 분인데 이번에 또 좋은 차 벤틀리를 뽑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초보였는데 이게 원금 회복이 절실하잖아요. 사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초보이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때 그래서 원금 회복을 이제 이뤄내고 드디어 이제 플러스 계좌로 만들고 이제 매월 또 수익이 꾸준히 나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하는 매매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저 스스로도 너무 뿌듯하게 느끼고 있고, 또 그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정말 또 자랑하고 싶은 게 5월 14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분, 제가 진짜 아끼는 제자인데 보시면 코스피가 이번에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코스피 0.16, 코스닥 0.4% 한 달 2주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분의 계좌는 2주 동안 54%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 윤사무의 교육방에서 실제로 인증한 이런 계좌 인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보시면은 이제 11월 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도 51% 수익, 그리고 이렇게 6개월간 종가 베팅 계좌를 따로 두어가지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 코스닥은 마이너스 1.34%를 하락하는데 이분의 계좌는 6개월간 100% 종가 베팅만 해가지고요. 그리고 데이는 실제 이렇게 수익이 찍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이 올라간다고만 하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에 대해서 제가 항상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매매 관점들이나 그리고 어떤 타점들 그리고 실제 공략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교육방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보이시죠? 네, 여기 QR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 꼭 수익을 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이신데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월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정말 이 월천 트레이더가 거짓말이 아닌 게 계속해서 요즘 그 공부방에서 상한가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관련해서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5일 중에 3일 정도로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고요. 실제 뭐 상따를 하면은 상한가에 잡는 줄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당일날 한 7에서 10% 정도는 먹고 들어가요. 네, 그래서 다음날 갭까지 노리면서 이렇게 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았죠.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월 2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다다음날 이렇게 10.11% 정도가량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4월 후반에 말씀드리고 나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56%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5월 1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15% 나왔었고요.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5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또
중순에 보면은 14% 정도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히든 종목을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막 몇백 % 수익이 난 것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제가 뭐 자랑한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잡자마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틸 때도 수익을 끌고 갈 때도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내일 당장 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잡자마자 장중 매매할 때는 잡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여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구간에서 제가 방송 공략을 도와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 바로 10% 이상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조금 눌려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날에도 한번 저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바로 또 보합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다음 주도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이날 이제 방송에서 이제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날 바로 슈팅을 줍니다. 한 5에서 7% 정도 줬었고요. 기다리게 되면은 거의 매수가를 터치를 안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편하게 아마 끌고 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56%.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바로 가는 매매를 저는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곧바로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눌렸다가 지금 자차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요일날 양봉 정도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종가 베팅으로는 세게 베팅할 만한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I 피카츄 삼총사라고 전략 삼총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종목도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7에서 한 10% 정도가량 이제 상승했었는데 이 종목이 좀 눌렸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버텨가지고 보시면 여기서도 제가 종가 베팅, 여기서도 종가 베팅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추가 매수해가지고 봤을 때 거의 이 종목도 한 15% 이상 두 자릿수 수익률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드렸었고 실제 이 봉이 상한가 봉이에요. 상한가 봉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해서 장대 양봉이나 아니면 양봉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4만 한 5천 원대를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좋은 또 2차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제 매매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었던 날이 언제였냐면은 4월 18일에서 22일이었어요. 22일.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날 상한가 날 그리고 여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했던 거를 제가 1분봉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S바이오메딕스 완치 목표 파키슨 치료제 가치 폭등 기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달 임상 결과 발표된다 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상따를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박 2일 만에 35% 수익을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투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단기 스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물론 저도 스윙을 합니다. 단기 스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한 1주, 2주 이렇게 끌고 가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1박 2일 만에 이런 식으로 제가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1박 2일 아니면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폭발적인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저와 함께 이제 만나서 주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있어서 어떤 신세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비상하는 계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정말 돈 버는 매월 꾸준히 월천 이상씩 버는 계좌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저 윤사무엘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한 종목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보이시죠? 함께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히든 종목들 그간의 수익률과 또 향후 대응 방법까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이제 오늘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3일간 외국인이 3조 원 넘게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또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지수는 되게 최근에 이제 며칠간 안 좋았잖아요. 네네. 안 좋은 건 사실 총선 때 이후로부터 계속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살아있다. 지수는 안 좋아요. 지수는 안 좋은데 뭐 보시면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13조, 14조 막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10조씩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에서는 물론 이게 돈이 돌 때에 이제 수급이 있느냐, 아니면 돌지 않을 때에 있느냐, 이게 좀 약간 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돈이 돌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요즘 시장 안 좋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제한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종목들 간의 수급 뺏기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은 이거 돈의 흐름 오늘장을 좀 한마디로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 왔어요. 보시면은 뭐 원전도 있죠. 뭐 우진엔텍인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의류 쪽이 조금 오늘 테마를 형성을 했잖아요. 네. JS 코퍼레이션이 약간 대장격 좀 가벼운 종목으로 대장격이 있었고 노브랜드도 신규주로 해서 의류 쪽에 이제 좀 돈이 들어오면서 테마를 오랜만에 좀 멋지게 형성하나 했는데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YC가 이제 한 11시 정도에 등장을 하면서 이쪽을 이제 여기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데가 떨어지고 얘도 떨어져요. 얘도 좀 약간 흐지부지돼요. 네, 그러면서 여기로 다 모든 수급이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시면은 YC가 잠깐 주춤일 때 또 SK라는 종목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수는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볼 수가 밖에 없는 구조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윤사무엘은 수익을 이렇게 잘 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면은 결국에는 저는 옮겨 타요. 아니면은 얘가 갈 때 얘가 눌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가냐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눌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눌리는 시기에 얘가 중간에 있다가 이렇게 눌릴 때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때 제가 SK를 사고 눌릴 때 그리고 SK가 이렇게 눌리면은 저는 또 YC를 또 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때 YC를 사고 얘를 팔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수익이 나고 여기서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엇박자를 타게 되면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잘하잖아요. 저는 잘하기 때문에 아마 저와 주식을 하게 되면은 주식을 진짜 이렇게 멋지게 매매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보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강한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네, 단순합니다. 제 교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될 어떤 테마라든지 아니면 섹터라든지 아니면 관련 종목들 그리고 관련해서 핵심 뉴스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아마 이거 한 5분만 보셔도 오늘장은 뭘 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참여해서 같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 끝난 다음에는 요즘 시장에서 가장 강한 2,500여 개의 종목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20개만 볼 거예요, 저는. 딱 20개.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서 제가 거래를 거의 다 웬만하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있다 보면은 이상한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들 그런 거를 절대 여러분들 계좌에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가장 뜨거운 종목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멋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매일 당일 주도주들이 나와주고 있고 저는 교육방에서 당일 가장 강한 대장주를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 후반에 저희 또 탑픽 종목 제가 또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안 좋아도 수급은 살아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가 또 다음 장에서도 핫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HBM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성장 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업계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HBM은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제품으로 인공지능 시대 필수 반도체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전망에 따르면 전 세계 D램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는 21%, 내년에는 30%를 돌파할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HBM은 일반 D램보다 수율이 낮아 불량품이 섞여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갔고요. 또 두 번째 종목 DI 같은 경우는 HBM 장비 국산화 수혜 기대감에 오늘 장에서 15.8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테마는 HBM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간 YC부터 우리 윤사무엘 전문가님께 매매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오, 매수 사인 들어주셨습니다. 교육방에서 오늘 YC 이야기하시고 상한가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2차 랠리 시작의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 따라잡기가 가능하다? 일단 했죠, 저는. 어. 했고요. 네. 그걸 얘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생각은 했었는데 네네. 가져가지고 너무 오늘 감사한 종목이고 그리고 왜 그러면은 너는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을 공략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AI 반도체라는 테마보다는 HBM이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가 가장 부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가장 미인주라고 할 수 있는 YC를 꼽아왔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이 회사의 사명은 이제 YIK였습니다. YIK가 이제 YC로 이름이 최근에 바뀌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 회사의 이제 2대 주주가 첫 번째 주주는 이제 심텍이라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HBM 웨이퍼 테스트 장비 개발 완료. 이 테스트가 오늘의 핫 키워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장중에도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여기 교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정리까지 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36조 어드반 테스트와 기술력 투톱, 다른 곳 보지 마.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저도 너무 색다르더라고요. 약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이 원래 좀 기사 제목 잘 짓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어쨌든 이 36조라는 키워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크게 다가왔다. 왜냐하면은 이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1조에서 1조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36조와 비교가 되었다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렇죠? 딱 봐도 36조랑 기술력이 비슷하대. 이러면은 안 좋을 게 없죠. 2조, 3조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투톱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 YC는 세계 최고, 여기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테스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 어드반 테스트와 유일하게 경쟁 가능한 기술이다. 이 어드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 거다? 일본 회사 건데, 근데 어쨌든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테스트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재료의 강도가 개인적으로 A급이라 생각을 했어요. A급. 그래서 저는 찍었습니다. 그냥 가자 이러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YC라는 종목은 오늘 하루만 거래를 한 건 아니에요.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때 상한가 간 날에는 제가 일부러 안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갭이 높게 안 뜰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들어갔었고요. 또 이럴 때 또 매수했고 여기도 매수했고 여기 이 구간에서도 제가 매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도 매수했었고 실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같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거의 4,000분이 넘으세요. 이러면은 제가 거짓말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여기서도 매수 잡았고 여기서도 매수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가는 날 이렇게 또 매수를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좋아요. 기가 막힙니다. 물론 갭이 높게 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높이 안 뜰까요? 5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간에서도 잠깐 풀렸었어요, 상한가가.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는 아마 또 많은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한가 종목이라고 해서 너무 높다고 해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까지 오늘 제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던 타점은 사실 여기 밑에서는 보고 있었어요. 예, 보고 있다가 여기서 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예, 못 버팁니다, 생각보다. 예, 저는 여기서 삽니다. 여기서 사고 버텼어요, 저는. 예, 상한가까지 버텼어요. 자, 보시면은 제가 매수가 16,500원에서 16,300원에 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YC는 17,000원이 현재 수렴 상단이다. 여기였어요, 17,000원이. 제가 여기서 이제 브리핑을 드렸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면은 오후장의 시세를 줄 거라고 보고 있다. 1시 22분에. 예, 전 점심도 안 먹었어요, 오늘. 이거 보느라고. 자, 2시에서 2시 30분 정도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여기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몇 수를 앞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YC를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전체 교육방에 다 쫙 돌렸어요. 그래서 찍어라. 찍어라고 했어요, 전 분명히. 자, 그래서 넘쳐났죠. 계좌 인증도 막 엄청 터졌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지금 제 제자분들만 해도 거의 400분 가까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거의 7천만 원에서 막 1억 가지고 해요, 매매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컨트롤 해야 되는 그 금액 예수금 자체가 막 200억, 300억, 400억 정도 가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종목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정도 종목이 들어오면, 이런 사이즈가 들어오면은 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연급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사잖아요. 그리고 사인 후에 또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 하고 나서 여기서 양 매도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했다. 다시 매수하고, 그리고 여기서 팔다가 또 상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죠. 이게 실제 제 제자분들의 이제 매매일지다, 일분목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다 다른 분이에요. 근데 타점은 다 비슷하죠. 다 여기서 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 제가 여기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사고 이렇게 상한가에 팔고 다시 또 상따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팔고 또 사고 여기서 팔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매매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시장 안 좋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사무엘은 항상 수익을 내는가? 저는 잡주를 안 만져요, 잘. 잡주를 거들떠도 안 봐요. 이런 종목들 나오면은 이거에서 수익이 다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장했을 때 그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제가 있었고, 예전에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상장했을 때 제가 그 중심에 있었고, 2월 달엔 제주반도체 중심에 있었고, 작년엔 에코프로의 중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작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강하고 그다음에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 안에서 잠깐 수익을 볼 수 있죠. 근데 계좌가 안 커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런 잡주들을 건드리면요.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어도 다 물량 받아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강한 종목들에서만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신고가 주도 종목이 많지 않잖아요, 요즘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재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싸게 등장을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 종목밖에 볼 게 없다. 많은 트레이딩 수급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도 상한가를 갔잖아요. 사실 일봉 차트를 보면은 4월 13일인가 14일날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 상한가 잘 가는 놈이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더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수급이 트레이딩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깡패 같은 어떤 재료나 아니면 수급도 발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우리는 이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YC 매수 공략 이런 식으로 동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C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상한가 나올 때 왜 갭이 높게 안 뜨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갭이 안 떠서 매수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밑에서 매수 일단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갭이 높게 안 뜬다라고 하면 상한가 따라잡기 할 이유가 없죠. 사실 결국에 상따를 하는 거는 갭이
높게 뜰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따를 제가 하면은 기본 목표 수익치는 7에서 10%예요. 그러면은 그 조건들이 있겠죠. 네, 근데 네. 그 조건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상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다음 날 매수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네네. 상한가 따라잡기에 또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용도 좋고 또 차트 흐름도 좋다고 하니까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이 매우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HBM과 관련한 두 번째 종목 DI와 관련한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오, 이것 또한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DI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향후에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히든 종목으로도 이 종목을 제가 4월 달에만 2차례 공략 도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좋게 봤었는데 그래도 좀 이번에는 좀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그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서 무조건 매수다 이것보다는 월요일 시장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셔도 좋다라는 관점을 한번 오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테마가 만들어졌잖아요. 사실 테크윙도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HBM 테스트는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YC 테크윙, DI에 주목하자. 이게 다 테스트 업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좀 주식적인 어떤 기본적인 얘네들은 이런 테마고 테스트, HBM 중에서도 테스트 쪽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약 271억 원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342%가 올라갈 컨센서스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밝힌 부분들이 있었고 쇼티지 HBM 장비 국산화로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4월 달에는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던 게 DI 같은 경우에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게 싸다. 주가가 좀 싸다라는 게 메리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으로 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 100배예요, PR이. 근데 DI PER 같은 경우에는 약 20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좋은 지금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약간 부담은 없다. 부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DI 같은 경우에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 4월 11일 날 제가 이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나서 이것도 바로 가죠, 여러분들. 네, 44%가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나서 또 한 15%에서 25% 사이로 갔었던 것 같아요. 20%, 약 20% 정도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옆으로 기었죠. 네, 기간 조정을 받았죠. 네, 그리고 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좋네라고 좋아요. 차트 모양은 좋잖아요, 여러분들. 다중바닥 같잖아요, 약간. 근데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DI의 60분봉인데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나서 상승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구간들, 지지를 받고 상승했던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오늘 터치한 자리가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항에서는 굳이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런 데로 돌파하는 것 같다. 그럼 보통 이걸 이제 돌파 매매를 하죠. 하지만 이런 데서 돌파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작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팁을 드리면은 트레이딩 팁을 드리면은 차라리 한 22,000원 정도, 22,000원 정도 안착하고 나서 공략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갈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 여기서 밀리면 어쩔 수 없고 밀리면 이제 눌림목으로 받으면 되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데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되면서 종고점이나 아니면 2차 랠리를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이고요. 가격 조정 이후에 이렇게 기간 조정까지 상당히 이쁘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렴 상단 이렇게 아까 플래그 상단이죠. 네, 깃발 패턴의 위에 상단이 확실하게 돌파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강한 모습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DI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DI 저와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한번 저와 멋지게 거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M 국산화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DI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다만 22,000원 선이 안착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법과 또 언제 진입할 것인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뽑은 개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11.45% 상승 마감한 SK그룹의 지주사 SK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지분 분쟁 발생 가능성에 매수세가 몰리며 SK 주가가 연 이틀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1.45%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SK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장 중에 공략 1시간 만에 7% 이상 수익이 났다고 하던데 그게 SK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향후에도 더 볼까요? 다 봐야 됩니다. 이제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고 네, 오늘 사실 SK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대형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대형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 한 달간 노력을 해도 뭐 3달간 노력해도 7% 수익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게 대형주잖아요. 근데 저는 매매 들어가면은 1시간 만에 이 종목에 이 무거운 종목에서도 7%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7%가 움직였느냐? 그 이상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겠죠. 물론.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최태원 이제 SK그룹 회장님과 이제 노소영 이혼 판결에 이제 SK 주가가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라는 거. 어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SK 주식도 분할 대상 그러면서 최태원이 회장님이 이제 노소영한테 이제 1조 3,800억 원을 이제 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이게 판결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식적인 사고를 발동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발동을 해야 되냐면은 최태원 회장님이 SK의 어떤 보유 지분 가치가 얼마일까? 알아보니까 한 2조 원 정도 된대요. 자, 그러면은 반띵을 내어주면은 그러면 최태원 회장님의 이제 지분은 괜찮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SK의 지분의 17.73%를 가지고 있는 게 최태원 회장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은 오늘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이걸 이제 보통 이런 테마라고 하죠. 지분 어떤 기업 지분 구조 테마 약간 이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일단 차트는 별로예요. 여러분들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좋진 않죠. 예, 보시면 역배열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역배열임에도 제가 역배열 종목을 진짜 안 건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드렸던 이유는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돈이 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뉴스를 통해서 이 뉴스가 분명히 돈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돈을 만들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트레이딩으로.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자, 보시면은 제가 어제는 못 샀어요. 어제는 여기서는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런 데서는 SK 우선주, 위에 보시면 SK 우선주의 3분봉이고요. 밑에는 SK 본주의 3분봉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SK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갭이 조금 발생을 했어요.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갭이 크게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SK 이렇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거나 근데 얘가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장이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은 제가 어차피 SK 우선주는 공략해봐야 들어가지도 못해요. 물량을 안 받아줘요. 이 종목이. 그러면은 SK를 봤어요. SK. 네,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저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7에서 8% 수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K를 이런 식으로 공략을 도와드렸다. 그래서 SK 우선주가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SK 우선주가 2차 VI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바로 나죠. 이게 이제 1시간밖에 안 돼요. 이게 1시간밖에.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9시 뉴스에도 나왔을 거고 8시 뉴스에도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이거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 거고 이걸 그냥 지나쳐가지고 이거 무거운 종목 어떤 프레임의 가치잖아요. 대형주들 보면은 이 무거운 종목들이 예전에도 한번 들어갔는데 수익도 안 주고 지지부진하고 재미도 없고 이랬는데 제가 하면은 이렇게 탄력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할 생각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항상 창의적으로 돈을 찾아 나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SK 최태원 회장의 이제 재산 분할 이슈로 움직였던 SK가 이제 재차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오늘 하루는 굉장히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물 소화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봉상에서는 매물 소화는 당연히 필요한데 어쨌든 다음 주 중에도 한 번 정도 슈팅을 1차 랠리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이게 고등법원이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가는 또 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단기 스윙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좀 디테일하게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다 보면은 SK 안에서도 야,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 야, 어떤 그런 편견을 많이 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뉴스 굉장히 신선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이 경영권 분쟁 테마 같은 경우에는 SK가 오르게 되면은 최태원 회장님한테는 좋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SK 이게 올라가야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은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지배 구조를 보세요. SK 지배 구조. 이게 이제 SK 뭐 텔레콤도 가지고 있고 SK 네트워크스도 들고 있고 이 SK텔레콤이 SK를 또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또 SKC, SK 바이오팜, SK 머티리얼즈, SK 실트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17.73%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반을 이제 줘버리면은 최태원 회장님의 이 지배 구조가 굉장히 위태롭긴 그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논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괜찮다. 여기서 돈 냄새 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뭐 다음 주에 한번 슈팅 주다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 랠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한번 SK 접근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무거운 대형주이지만 경영권 분쟁 이슈와 더불어서 향후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항상 최적의 대응법을 구사하시는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또 최대의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투자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뭐 요즘에 상한가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윤사무엘은 이렇게 상한가를 잘 잡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릴 거고요. 사실 강의는 여러 번 도와드렸지만 실제 더 디테일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이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또 1시간짜리 이렇게 영상이 제가 얼굴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뭐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서 여러분들 어떤 주식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주식 어떤 상따매매의 3요소라고 하면은 일단 신선한 재료여야 돼요. 만약에 쾌쾌 묵은지 같은 재료로 여러분들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려고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상한가 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신선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HTS에서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거래 대금과 그 테마의 어떤 대장주에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다. 자, 대장주가 무엇이냐? 보통 대장주가 이제 상한가를 가기 전에 25%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등주는 뭐 18%, 뭐 3등주는 15% 이렇게 이쁘게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그 테마의 대장을 공략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 정고점이나 신고가를 가는 종목을 위주로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Y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여기가 사실 이제 19%예요. 네, 등락률로 봤을 때는 19에서 18%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갔었고요. 그다음에 6호에 여기가 보면은 4, 5% 수익이 나요. 네, 여기서만 이미. 그러면서 상한가까지 버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만 해도 한 9에서 10% 수익권 가져가고 다음에 또 다음 날 또 불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눌림 매매 통해서도 제가 또 상한가 다음 날 매매까지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뉴스가 있었죠. 네, HTS 뉴스 찾아보세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봉상 이제 정고점을 벗겨내는 자리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벗겨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공략을 도와드렸겠죠. 오늘 시장에서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5월 26일 날 제가 상따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종고점 나오고 이렇게 돌파할 때 그리고 나서 1박 2일 만에 어떻게 됐죠? 17%. 제가 매수한 자리에서 17%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장투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사라는 데서 사시면은 여러분들도 하루 이틀 만에 17% 수익이 난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기 미국에서 잭팟 터트린 듀산, SMR, 르네상스 왔다. 자, 일봉상 종고점. 이고 거기서 벗겨내면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높은 객까지 자랑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테마 보시면은 에너토크, 우진테크 이런 순으로 해서 계속해서 원전 테마도 크게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삐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한가 상따를 하려고 상따한 거였는데 사다 보니까 상한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삐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구간들 그리고 전고점 구간들 이런 구간들을 벗겨냈을 때 그때 또 매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가 있었습니다. HTS에서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4월 26일에 상따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갈 때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갭에서만 팔았어도 아마 15에서 20%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버텼다라고 하면은 뭐 25에서 30% 이상까지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 종고점 벗겨내고 그때 이후로 또 랠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시장이나 어떤 지수가 유동성이나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좌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려면은 그런 매매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강한 주도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시세의 중심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월 억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바로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QR 찍고 교육방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클라이막스 히든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되게 항상 뻔한 걸 가지고 오는데요. 뻔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 간단 말이에요. 네. 오늘도 뻔한 걸 가져왔습니다. YCC. 제가 오늘 공략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월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공략하시려면은 이 YC라는 종목 같이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HBM 수요 폭증 수에 기대가 되고 엔비디아 GPU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내년 98%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다가 오픈 AI의 영상 생성용 AI 소라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70만 개의 엔비디아 H100이 필요하다. 이게 알려지면서 HBM이 필수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오늘 YC가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자, YC의 HBM 테스터 고석검 기능 탑재로 일본 어드반 테스트 36조 원짜리와 유일하게 경쟁이 가능한 회사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귀중한 상한가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YC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뭐 1차 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파동을 향해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좀 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24,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봐요. 무난하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얘 YC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번에 일봉상 보면 21선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21선을 사실 아래로 내려가면은 뭐가 생기죠? 단기 매매자들의 수급이 이탈이 됩니다. 왜냐면 깨졌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기본적으로 21선 위에서 하는 매매가 단기 매매란 말이에요. 근데 21선이 깨지면서 단기 매매에 대한 수급도 약간 공백 구간이 발생한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생각보다 종목이 안 무거워요. 가벼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털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여기 상단까지. 여기 그리고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트렌드. 그러면 트렌드 여기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000원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한번 교육방에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이제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의 전문가였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히든 종목은 바로 YC였습니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들의 매매 신호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강세 핫 테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HBM 관련주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를 간 YC 그리고 급등한 DI 모두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YC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상한가 따라잡기의 귀재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높은 수익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오늘의 신들의 매매 신호는 신들의 매매 신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